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했지만요. 사실 지금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마감하면서 이번 주 초에는 좀 숨고르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웬걸요. 특히 다우지수 사상 처음으로 38,000선을 돌파했습니다. 0.36% 오르면서 38,001.81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4,850.43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3월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더욱 멀어집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은 간밤에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다들 달리는 말에 올라타 있습니다. 금리 환경이 조속히 바뀌지 않더라도요. AI 붐과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고 신규 수요를 창출할 거라는 기대, 또 물가 상승률이 부드럽게 꺾이면서 경제가 부드럽게 굴러갈 거란 기대가 지금의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간밤 시장을 들여다보면요. 사상 최고치를 연속 견인한 간밤의 주인공이 딱 매그니피센트 세븐 7대 대형 기술주라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대형주보다는 그동안 뒤처졌던 소형주들이 힘을 낸 분위기였습니다. 핀비즈맵 가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요. 네,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초록초록하게 올라 있지만 오히려 커다란 사각형들, 좌측 상단과 중간의 대형 기술주들 중에서 많이 빠진 곳들이 있죠.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 텐데요.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들이 지금 정도의 뉴욕 증시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과열로 나아갈 수 있는 분위기라는 겁니다. 이번 주엔 테슬라와 넷플릭스, 그리고 다음 주에서 다음 달까지 또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일단 애플부터 보면요. 애플은 간밤에 초록초록하게 올랐습니다. 지난 12일에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지 6거래일 만에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1.22% 올랐습니다. 장중 한때는 시총 3조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혼합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의 사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 분위기를 만들었는데요.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로 특히 애플 관련해서 좋은 얘기 나올 때마다 얼굴이 자주 나오는 타이완의 권밍치 TF증권 분석가가 지난 주말에 애플이 비전 프로를 16만 대에서 18만 대가량 사전 판매했다고 추정했습니다.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2배를 웃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실적을 지금 애플이 일단 헤드셋에서는 거두고 있다고 해도요.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하는 MS의 기세도 최근에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시총 1위, 시가총액 1위는 또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격차입니다. 이런 가운데 테슬라는 또 하락세를 거듭하면서 이제 테슬라를 빼고 매그니피센트 6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대형 기술주 7곳에 지금 증시를 지금까지 견인해온 대형 기술주 7곳에 끼기에는 요즘 하락세가 너무 두드러진다는 겁니다. 혹시 지난 9월에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250달러에서 무려 400달러로 높여 잡았던 모건 스탠리의 애덤 조너스 애널리스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람의 이런 목표 주가 상향 근거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뤘습니다. 사실 테슬라는 일반 투자자들이 더 잘한다. 월가가 대체로 테슬라를 좀 무시해왔다는 역사까지 짚어드렸었는데요. 이 사람이 지난 9월에는 그렇게 테슬라에 대한 기대를 빵 띄우더니 이번에는 목표 주가를 380달러에서 345달러로 낮춰 잡은 게 간밤의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근거는 역시 최근에 전기차 수요가 시들하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좀 시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급이 현재로서는 과잉이다.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모레 아침에 알 수 있을 테슬라의 4분기 실적에서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는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급등해 오던 엔비디아와 아이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 말까 분투하고 있는 AMD의 주가도 오늘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만 달러도 사실 위협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면요.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찾아놓을 수가 없고 지금 상황을 보면 네,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지금 4만 달러 선 뚫려 있습니다. 39,684.9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이후에 이 같은 조정세는 좀 널리 예견되기는 했습니다. 현재는 아직 차익 실현 구간이라는 거죠. 특히 이번에 현물 ETF를 승인받은 곳들 중에 한 곳인 가상자산 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걸로 분석됩니다.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신탁을 운영하다 이번에 ETF로 전환했는데요. 과거에 사들였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보다 현재가보다 아주 낮기 때문에 물량을 대거 쏟아내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ETF 승인 이후의 조정세는 널리 예견된 만큼 앞으로 4월 정도로 예견된 반감기까지 이런 하락 압력이 좀 계속 나타날 수 있을 거라는 관측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에 대해선 커다란 수요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가 창출되면서 반감기와 또 금리 인하기와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다시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아직은 큰 상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유가 가서 보시면요. 유가는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 WTI 같은 경우는 배럴당 75.19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2.42% 올랐고요. 브렌트유도 80달러 바로 밑에서 계속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각종 지정학적 위협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는 중동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쪽에서 또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접경지대에서 러시아 유류 창고가 드론 공습을 받아서 큰 불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지금 공급 쪽의 우려가 강화된 상태인데요. 우크라이나는 자기네 정보기관의 공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의 석유 기반 시설들을 공격하는 쪽으로 전략을 좀 바꾼다고 하면 앞으로 유가에 지금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지만 뉴욕 증시 너무 활활 불타오르고 있죠. 이런 최근의 주가 상승세도 기름 수요에 대한 새 기대치를 더하면서 가격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기지를 겨냥한 추가 공습에 나섰습니다. 후티는 자기들도 미국 선박을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요. 미국은 부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해라. 두 개의 국가 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희도 나라지만 팔레스타인도 나라가 돼야 한다. 이런 체제가 지금 상황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동의 5개 아랍 국가들 그리고 EU 등등 모두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 상황의 궁극의 해법이라는 제안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이스라엘 인질 130명을 즉각 석방하면 2달 안에 이번 전쟁을 끝내도록 하자는 제안을 이스라엘이 하마스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금리 보시겠습니다. 미 국채 금리 마지막으로 오늘 브리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채 금리는 하락세입니다. 지금 10년물, 장기 금리 전만 반영하는 10년물은 다시 4.1%대에서 금리 움직이고 있고요. 미 국채 2년물은 어느새 야금야금 올라서 4.4% 가까이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도 간밤에는 약간 하락하면서 4.393%대에서 움직였습니다.